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지난 시간에 소스 코드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았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 다시, 엄격한 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개발 언어도 그렇고, 개발 방법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그 엄격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막 대형 덤프 트럭 같은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간단한 1톤 트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혹은 1톤 트럭 그냥 간단한 스쿠터만 있어도 될 때도 있지.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도 있고 자바 같은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백엔드 개발할 때 이렇게 파이썬 같은 거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로 백엔드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바 스프링 같은 걸로 구현할 수도 있고 용도가 달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걸로 구현하겠다. 즉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파이썬으로 구현하겠다. 그러면 일단 빨리 간단하게 쉽게 따닥 구현하겠다가 파이썬 같은 언어로 구현할 때예요. 파이썬 장고로도 백엔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해. 1톤 트럭도 많이 굴러다니잖아. 1톤 트럭이 필요할 때도 있고 10톤 덤프 트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스프링, 자바 스프링은 이렇게 5톤, 10톤 덤프 트럭과 같은 용도의 백엔드 개발 기술이야. 그래서 자바 스프링은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코딩할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좋지 않다. 같은 걸 구현할 때 훨씬 간결한 자바보다도 코틀린 같은 언어가 더 간결해서 좋고 파이썬 장고가 훨씬 빠르고 빨리 개발할 수 있어서 훨씬 좋고 이것은 잘못된 비교야. 1톤 트럭하고 10톤 덤프 트럭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용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엄격하게 큰 프로젝트 구현할 때는 엄격하게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구현할 양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현할 양이 많은데, 다른 기술로 구현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 하나가 DTO하고 모델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DTO하고 모델하고 구별. 마치 고기 써는 칼하고 야채 써는 칼, 과일 깎는 칼 다 구별하듯이. 자, 그래서 DTO 클래스는 DB에서 뭔가 조회할 때 이 용도로 사용해. 그리고 화면에 입력된 데이터를 채워서 받을 때는 DTO 클래스가 아니라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모델 클래스는 화면마다 하나씩 학생 수정 화면, 학생 등록 화면, 로그인 화면, 회원 가입 화면, 회원 정보 수정 화면 등등등등 용도별로 화면마다 모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이런 게 매우 엄격한 개발 기술, 개발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런 분야는 이런 식이야.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구현할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불편한 게 아니야. 큰 프로젝트 구현할 때는 이래야 돼. 요약. 큰 프로젝트 구현할 때는 이렇게 용도별로 클래스를 다 이렇게 나눠서 용도별로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채워서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DTO 클래스. 입력 화면의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채우기 위한 용도로 모델 클래스.
언제나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엄격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도입이고, 시작 이슈, 도입할 때 스토리고, 도입부 스토리, 인트로덕션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자, 모델 클래스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폼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사해야 되는데 올바른지 검사하는 것. 이렇게 수동으로 검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수동 검사는 안 한다라는 거. 자동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 검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모델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골뱅이 valid 그리고 binding result. 골뱅이 valid 자동으로 검사해 달라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리고 검사 결과 오류 메시지를 여기에 넣어 달라. binding result. 그리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인 거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일 때 어떤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 웹브라우저의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 입력폼이 서밋 될 때, 서밋 버튼 누르면 서밋 되죠. 이때 그 입력된 데이터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되어서 서버에 전송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송된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에 자동으로 채워지죠. 이게 자동이에요. 여기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 학생 수정 화면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그 학생 수정 화면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 저장 버튼이 서밋 버튼이고 그 서밋 버튼 누르면 입력폼이 서밋되고 그러면 입력폼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고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 여기에 이 모델 객체 이게 모델 객체예요. 모델 객체에 자동으로 채워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 객체의 용도가 뭐냐? 모델 객체의 용도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채우기 위한 용도가 모델 클래스, 모델 객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로 이렇게 모델 스턴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를 이렇게 여기다가 구현하면 이렇게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돼서 이 객체에 채워진다는 얘기죠. 채워지자마자 자동으로 검사가 돼요. 골뱅이 밸리드. 스프링이 자동으로 검사해줘요. 채우자마자.
그리고 검사 결과를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가 이게 자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워졌어. 채워졌고 검사도 됐어. 여기서 검사 결과 에러가 있을 때가 있고 에러가 없을 때가 있지. 에러가 있으면 뭐뭐뭐 해야 되고 에러가 없으면 저장해야지. 에러가 없을 때만 저장해야지. 에러가 있을 때는 저장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검사하느냐? 인공지능이 아니고 뭘 검사하느냐?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런 거 검사해라라고 알려줘야죠. 어떻게 알려주냐면 검사 규칙 어노테이션을 모델 클래스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not empty. empty인지 검사해라 이거죠. empty면 에러다. not blank. blank인지 검사하라는 얘기죠. blank이면 에러다. 사이즈. 입력된 문자열의 길이가 사이즈니까 문자열의 길이에요. 길이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인지 검사해라.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에러다. empty하고 blank하고 차이가 뭐죠? empty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empty지. blank는 우리나라 말로 공백. 공백. 이게 스페이스바만 누른 거야. 그러면 empty는 아니잖아. 스페이스바를 입력했으니까. 그런데 스페이스바, 탭 이런 것만 입력하면 이런 걸 우리가 공백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blank. 그래서 empty하고 blank하고 달라요. empty는 입력을 아예 안 한 거. blank는 입력을 하긴 했는데 스페이스바만 누른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문자열의 길이고 숫자는 min하고 max예요. 이것처럼 min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max만 해도 되고 아니면 min, max 둘 다 넣어줘도 되고 이건 숫자. 숫자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여야 된다. 이건 min, max고 사이즈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의 길이에요. 문자열의 길이하고 숫자하고 헷갈리지 마. 그 다음에 골뱅이 패턴. 이건 정규식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이 정규식하고 이 정규식에 일치하는지 검사해라. 그 다음에 여기 예제는 없지만 골뱅이 이메일도 있어요. 이메일 주소 형태 문자열인지 검사해라. 이게 골뱅이 이메일이에요. 이 이메일이 맞는 주소인지는 검사 안 해. 그냥 문자열 형태만 검사해요. 골뱅이 이메일. 그런 주소가 있는지까지는 검사 안 해요. 그냥 이메일 주소 문자열 형태인지만 검사한다. 자, 이렇게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자동으로 검사돼요. 언제? 데이터를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모델 객체에 채우자마자 바로 즉시 자동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 오류 정보를 요 객체에 자동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나서 액션 메소드가 호출돼요. 검사까지 끝나고 나서. 이게 바로 모델 클래스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거죠.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델 클래스가 화면마다 모델 엄격하게 하자면 화면마다 모델 클래스가 하나씩 필요한 이유가 뭐냐? 화면마다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니까. 로그인 화면에서 입력하는 거랑 회원가입 화면에서 입력하는 거랑 둘 다 똑같이 사용자 정보긴 하지만 입력하는 내용이 다르잖아. 입력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검사하는 규칙도 조금씩이라도 다르지. 그래서 엄격함을 추구할 때는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모델 클래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거지. 그 다음에, 꼭 그렇게까지 하냐. 뭐, 한두 개 차이 나면 그냥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자. 조금 차이 나는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는 스프링으로 구현하기는 하지만 귀찮다. 나는 DTO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DTO 클래스로 입력 화면에서도 그냥 DTO 클래스 쓸래. 그래도 돼요. 자기 마음이야. 부엌에다가 칼을 몇 종류나 갖춰 놓을지, 이건 그 부엌, 어머님 맘이지 뭐. 정답은 없죠. 요리가 취미인 어머니는 칼이 많겠고, 요리하기 싫고 그냥 간단한 인스턴트 위주로 요리하시는 어머니는 칼이 거의 뭐 몇 개 없겠죠. 그냥 다 사람 취향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구현은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소스 코드도 설명하자면, 스턴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는 설명했죠. 이 골뱅이 데이터,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이 구현 지점 보니까 골뱅이 데이터 빼먹은 학생이 있었어. 이건 롬복이야. 이거 안 붙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건 여러분이 외워야죠.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얘기는 다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백엔드 개발에 있어서 초등학생 과정쯤에 해당해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몰라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양이 많으니까 6년이나 배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라서 6년이나 배울 수 없어. 짧게 집중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외워야 돼. 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DTO가 아니라 스턴트 에디트 모델 객체를 만들죠. 왜? 이 뷰에 이렇게 전달할 거고, 이렇게 전달된 이 객체가 입력 폼에 채워지잖아. 입력 폼. 그래서 이게 바로 모델이어야 돼요. 입력 폼에 관련된 객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름만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뷰에 이렇게 전달하니까 이 모델 객체를 뷰에서 입력 폼을 출력하면서 이 모델 객체를 채워가지고 입력 폼을 출력하니까 그 입력 폼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채워져서 입력 폼이 출력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델 객체인 거예요. 입력 폼. 이 부분 뭐 설명했고, binding result.has errors. 에러가 있다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 결과 에러가 있다. 그러면 에러가 있을 때는 입력 폼이 다시 출력돼야지.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al throw예요. exceptional throw 하면 여기로 catch 되죠. exceptional throw 하면 가장 가까운 catch로 넘어가죠. 여기로. 그리고 여기서 throw한 exception 객체가 바로 catch된 exception 객체야. 그러면 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 exception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요 exception 객체가 바로 throw된 요 객체야. 여기서 throw에서 여기 catch됐고, 이 exception, catch된 exception 객체. 그거의 메시지가 바로 요 메시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넣냐면 binding result 객체에다가 넣어요. 이 reject가 에러 메시지 등록하는 메소드 이름이 reject야. reject. 에러가 있다. 에러가 있다라고 등록하는 메소드예요. reject.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에러 메시지예요. 그러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등록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리턴하면 스튜던트 에디트 뷰가 다시 출력되죠. 그러니까 저 스튜던트 에디트 뷰, 즉 학생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없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여기로 가죠. 자, 에러가 없으면은 리더렉트, 리다렉션 URL을 바로 웹브라우저한테, 이건 뷰를 안 거치고 리다이렉트 하라는 URL을 웹브라우저에 바로 출력하죠. 요 URL로 리다이렉트 해라 라는 지시가 웹브라우저로 전달되면 웹브라우저는 바로 이 리스트 상대 URL로 리다이렉트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액션 메소드로 넘어가게 되죠. 뭐 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질문. 여기서 만약에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true돼서 exception이 through되고, 그러면 여기 catch돼서 여기서 스튜던트 에디트 뷰가 다시 출력되는데, 이때 스튜던트 에디트 뷰에 전달되는 그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는 뭐뭐가 있지? 이때 어떤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이 스튜던트 에디트 뷰에 전달되죠? 첫째, 이거지. 얘가 자, 그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가 객체일 때 요게 자동으로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자,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이거 안 외운 학생은 다음 주, 벌써 다음 주지? 6주? 6주차 필기시험에 외우라고, 그동안 외우라고 했던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거 나올 거예요. A, B, C, D 관건은 내가 여러분 누차 얘기했죠. 필기시험일 거라고. 구현시험은 쉬워서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번에 백엔드도 구현시험 만점 꽤 여러 명 나왔죠. 그 사람 다 A 맞을 수는 없어. A0, A 원한다고 하면 관건은 필기야. 외우라고 한 거,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한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필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뷰에 전달되는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거.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잖아. 또 뭐가 있지? 얘. 얘도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잖아. 얘도 객체잖아. 요 객체, 요 객체, 요 객체. 둘 다 자동으로 뷰에 전달돼요. 왜?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되니까.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된 이런 객체는 뷰에 전달되죠. 그래서 둘 다 전달돼요. 그러면 이 전달되는 이 객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입력하면 입력된 값이 들어있죠. 자, 예를 들어서 실행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구현한 이 폼3 프로젝트.
왜 이런 화면이 나와? 아, 8088. 자, 여기서 내가 2015-140-99 임꺽정. 뭐.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리퀘스트 파라메타 데이터로 서버에 전달돼서 여기에 채워지죠. 뿐만 아니라 골뱅이 밸리드 검사가 되죠. 검사가 되는데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 이건 입력했으니까 오케이고. 자, 사이즈도 맞죠? 이 정도면 12자 넘지는 않지. 8자보다는 많고. 얘도 임꺽정이니까 3자니까 오케이. not empty, not blank, empty도 아니고 블랭크도 아니고 오케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최소 1이어야 되는데 이거 선택 안 했으니까 이거 에러예요. 왜냐면은 소스 보기 보면 학과를 선택해서요. 이게 밸류가 0이잖아. 이 상태면 밸류가 0이야.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이 0이에요. 이 상태면. 그래서 이거 에러고, 그 다음에 학년 여기 0으로 놔뒀는데 이 학년 누구니 네임이 2여죠. 2여 값이 0이야. 그런데 2여 값이 min 1, max 4니까 이것도 에러죠. 자, 얘하고 얘가 지금 에러예요. 요건 에러가 아니고, 왜냐면 남자 체크했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 두 개가 에러네. 그래서 그 에러 정보가 여기에 채워져요. 여기 입력품에 입력된 요 값 그대로, 이거 임꺽정정이네. 아무튼 놔둡시다. 임꺽정정 이거 여기에 채워졌고, 입력된 내용 이대로 요 화면을 기억하세요. 뭘 입력했는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 에러, 두 항목 에러인데 그 에러 정보가 여기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으니까 두 항목이나 에러죠. 자, 그러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ception throw 되고 여기 catch 되고, 그 다음에 이 binding result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도 이 binding result에 또 등록되죠.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student edit 뷰의 이름을 리턴하면은 이거죠. student edit.html. 얘가 실행이 되는데 요 student edit 이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어야지. 이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있나? 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지. 왜?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 아니야.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일 때 그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되는데, 이때 그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 이 점점점, 이 이름 부분이 뭐가 이름이 되냐? 요 부분이에요. 요게 이름이 되지, 이게 이름이 되지 않아. 이건 클래스 이름이고, 이건 변수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에요. 그러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스턴트가 아니라 스턴트 에디트야. 다만 첫 글자만 소문자로. 그리고 얘도 파라메타 객체잖아.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 객체. 얘도 모델에 자동으로 add 애트리뷰트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스턴트 에디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첫 글자만 소문자. 요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스턴트 NO 속성이 여기에 밸류 애트리뷰트로 출력이 되죠. 그 밸류가 요 값을 전달받아서 요 값이 여기에 밸류는 뭐뭐뭐라고 요 값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 스턴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네임 속성 값이 여기에 밸류는 뭐뭐뭐 출력될 텐데 밸류는 임꺽정정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 값은 0이니까 여기에 이 0, 여기에 실렉티드가 또 출력되겠네.
여기도 마지막 여기는 value는 또 4, value는 0 이렇게 출력되겠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에 들어있는 속성값들만 이 인풋 태그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여기 value는 2015-140999, 이거 value는 임꺽정정 이렇게 출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도 출력이 돼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는 뭐가 출력되느냐? binding result에 들어있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그런데 student no 속성 검사해서는 에러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출력 안 되고, 여기도 아무것도 출력 안 되고, 여기는 출력이 돼요. 디파트먼트 ID는 validation 에러에 걸리죠. 왜냐면 민이 1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0인 상태로 썸이다잖아. 0이면 민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민 검사 에러 났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여기 출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에러 아니고 얘도 에러 아니고 여기도 에러 출력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0인 상태에서 서밋 됐으니까 여기 2역 값이 0인데 이 2역 속성 값이 0이면 안 되죠. 둘 다 민, 여기에 걸리고 얘도 여기에 걸려요. 둘 다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겠네. 둘 다 똑같은 어노테이션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에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는 어떤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냐면 요거, 그러니까 여기 binding result.reject에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문자열이 사실은 속성명이야. name, 뭐 student no 이런 속성명. 그러면 그 속성의 에러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파라미터 이 속성명을 이렇게 빈 문자열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는 어떤 속성의 에러가 아니고 이 객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 자체의 에러야. 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에 대한 오류 메시지는 이 거에 의해서 출력이 돼요. 즉, 자, 요거. 여기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익셉션이 through 돼서 catch 돼서 익셉션 메시지가 저장할 수 없습니다죠. 이게 바로 스튜던트 에디트 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자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속성이 아니라 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의 에러 메시지. 그리고 그 객체 자체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때, 자, 요건 이렇게 여기가 아스테리크 뭐뭐뭐는 어떤 속성의 에러 메시지고 달러 뭐뭐뭐는 속성이 아니라 이 객체, 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에러 메시지. 이 아스테리크와 달러의 차이. 이 아스테리크 뭐뭐뭐는 속성이에요. 뭐의 속성이냐면 요거의 속성. th object 이 객체의 속성이 이 아스테리크 뭐뭐뭐. 그리고 아스테리크가 아니라 달러 뭐뭐뭐는 그냥 요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에러 메시지. 자,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나면 화면은 이렇게 되고, 자, 중요한 거. 자, 요런 문제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태그를 쓰시오. 이런 문제 나와요, 또. 그러면, 자, 이렇게 출력됐어요. 여기 value 요거, value 임꺽정점. 예상대로죠? 여기 selected. 이거 쓰라고 할 때 그냥 selected라고만 적어도 돼요. selected는 selected 이렇게 두 개 다 안 적어도 돼. selected라고만 줄여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id 뭐뭐뭐는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name이 중요하지 id는 안 중요해.
id 뭐뭐뭐는 빼도 돼요. 적을 때. 여기 에러 메시지 출력됐죠.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출력된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뭐가 출력됐느냐? 이게 출력됐어요. 이어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 여기 이어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줄 53. 자, 이 부분은 스턴트 에디트 모델 객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출력됐어요. 이렇게 출력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렵죠?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그래야 개발자가 돼요. 그렇게 힘든 걸 공부하고 외우고 그 힘든 과정을 한 1년, 2년, 3년 거쳐야 몇백만 원 월급, 몇천만 원 연봉을 받는 개발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공부해서는 그 장학금 받는 학생은 돼도 월급 받는 개발자가 될 수는 없는 공부야, 그거.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농구 훈련,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 훈련하는 걸 생각해봐. 개발자도 그 정도 훈련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오케이. 뭐 얘기도 길었고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지만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은 쉬워요. 뭘 하고 싶냐면 에라 문구가 이게 기본 에라 문구인데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뭐 사용자 입장에서 1 이상이라니 무슨 에라인지 못 알아듣잖아, 사용자는. 그렇죠? 이 에라 문구가 기본 에라 문구인데 마음에 안 들어. 자, 기본 에라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느냐? 자, 수정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대로 설정하고 요대로 구현하고 설명은 좀 이따 할 테니까 이렇게 일단 수정해서 이렇게 되는지 해보세요. 먼저 프로퍼티스 기본 에디터가 한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줘야 한글이 잘 보여요. 이거 설정해야 되고 만약에 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가 한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저 16진수로 인코딩된 숫자가 보일 거야. 이게 이 properties 파일의 한글 부분이 인코딩된 숫자로 보이면 요게 잘 안 된 거예요. 이 설정이. 만약에 이렇게 설정인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스프링 툴 스위트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파일명 오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지. 정확히 저 위치에 파일명도 정확히 저 파일명 정확해야 되고, 뭐, 자, 예를 들어서 이 골뱅이 사이즈, 자, 이 골뱅이 사이즈 어노테이션의 LMSG, 그 다음에 이 민 값하고 맥스 값이 있죠. 민 값, 맥스 값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서, 그래서 크기가 2 이상 30 이하여야 합니다. 라는 LMSG가 출력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value, 이게 그 어노테이션의 값인데 값이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의 값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건 민이라는 이름의 값, max라는 이름의 값. 그런데 값이 하나일 경우는 이름이 안 보이죠. 값이 하나일 때도 사실은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생략한 거고, 값이 하나일 때 이름을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생략한 이름이 value야. 이름을 생략 안 하고 value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이거나 똑같아. 골뱅이 어노테이션의 값, 그 값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값이 하나일 경우는 그 이름이 value예요. 근데 보통 value라는 이름은 생략하고 이렇게 값만 적어주지. 자, 그래서 LMSG의 그 값을 여기 끼워라. 이름이 value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노테이션의 LMSG를 내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어노테이션의 이름이고, 뭐 점 메시지는 메시지란 얘기고, 이 앞부분이 사실은 이 어노테이션들 하나하나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 클래스 가보면 여기 임포트 할 때 여기 max, min, 여기 앞부분에 이게 패키지죠. 패키지. 클래스 이름이 max, min이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패키지야. 그래서 이걸 그 전문 용어로 이게 클래스 이름만 하나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패키지 이름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길게 적어주는 거, 이걸 줄여서 FQN, Fully Qualified Name. 이게 저 IT 용어일 뿐만이 아니라 저게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저런 영어 단어도 알아두는 게 좋지. Fully qualified name. 이 말이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신사동이 2개지. 그래서 그냥 신사동, 이건 그냥 네임이야. 그런데 fully qualified name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저희가 무슨 저 구 이름이 뭐냐? 강남구가 아니라 연신내가 있는 구 이름이 뭐지? 은평구 신사동. 이게 fully qualified name이야. 도 이름에도 fully qualified name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렇게 fully qualified name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정확한 소속까지 다 밝혀야 될 때. import는 이렇게 fully qualified class name을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fully qualified name message 하고 LMSG 딴딴딴 등록해 주는 거고, 조심할 부분.
이 메시지 내에는 공백이 있으면 되지만 요 부분 특히 여기 요 부분 메시지 앞부분에는 공백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뭐 에라야. 메시지 안에만 공백이 있어야지 메시지 앞부분에 특히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별 항목 어떤 경우는 그치 이런 거 학번을 입력하세요. 이런 건 특정 항목 하나에만 해당되는 에러 메시지지. 요 항목만 에러 메시지를 따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는 뭐뭐뭐라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뭐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학과를 입력하세요. 아니, 학과를 선택하세요. 이래야지. 여기도 이거 그냥 놔뒀는데 이것도 기본 에러 메시지가 이것도 사용자 입장에서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본 에러 메시지가 이건 괜찮네.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그러네.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것도 에러 메시지 등록한다면 여기도 메시지 뭐 남자 여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등록해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이렇게 각각의 항목 하나의 메시지를 등록하던가 아니면 기본 메시지를 이렇게 일괄 수정하던가 그 다음에 이것 기본 에러 메시지도 뭐 영어, 한국어, 일본어 버전을 다 따로 등록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 파일명에다가 점 프로퍼티스 앞에 그 언어 코드를 붙이면 돼요. validation message 대시 뭐 kr 점 properties 또는 뭐 us 점 properties 이런 식으로 파일명 가지고 각각 언어별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validation messages 언어별 validation messages 점 properties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글에서 언어별 설정 파일 밸리데이션 메시지스 언어별 설정하면 요즘 인공지능이 다 알려준다니까 바람직해. 아까 말했듯이 언더바하고 언어 코드 KR이 아니라 KO구나. 영어면 EN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러면 뭐 입력폼에 입력된 내용 이렇게 검사하고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하고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에러를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만으로 검사할 수는 없죠. 예를 들자면 학번이 중복되는지 아닌지는 DB를 조회해야 되잖아. 그런 건 이제 따로 구현해야 되고 그런 건 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